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정인성입니다. 장한식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외 주식시장 현황과 그 부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그 서강대 김영익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한 달 만에 뵙는데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벌써도 이렇게 됐네요. 예. 저기 일단 그 최근에 우리 국내 주식시장부터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제가 지난번 한 달 전인가요? 9월 달에 좀 어려운 시기가 올 것이다. 예, 그렇게 예측하셨죠. 제목에 또 그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저한테 그랬었는데 네. 예, 그 조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 조정이 한 10월 중순까지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최근 뭐 코스피도 지금 이렇게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추세고 그 뭐 코스닥도 보니까 좀 상당히 좀 빠졌던데 예. 그렇다면 이게 그 아름다운 조정이 없다고 그때 하셨지만 이게 갑자기 이렇게 뭐 급락할까요? 아니면 좀 서서히 좀 이렇게 빠지다가 다시 또 올라갔다가 뭐 이런 조정 국면을 보일까요? 오늘 22일이죠. 예. 22일 오늘 코스피가 한 2% 정도 지금까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예. 예, 이것도 상당히 좀 깊은 조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는 단기간에 빨리 떨어져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더 심각한 조정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근데 이게 문제는 이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인가? 아. 우리 주가가 3월 저점 치고 계속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예. 그 하락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고 예. 이번 조정을 거치고 나서 저는 뭐 11월, 12월 가면서 다시 한번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 현금 비중 늘린 사람들은 어떻게 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가 앞에 가고 주인이 뒤에 가는데 예. 그 격차가 이제 좁혀져야 된다 그렇게 예.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격차가 계속 유지되는 상황인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예. 그게 지금 좁혀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좁혀지는 과정이죠. 네. 그래서 제가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너무 앞서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 지표도 좀 개선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동행지 순환 변동치가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요. 예. 이게 5월 저점으로 6, 7월 올랐고 아마 조만간 8월 달께 이달 말 발표가 되는데 올랐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선행지 순환 변동치 오르고 선행지 순환 변동치에 선행하는 장단기 금리 차도 최근까지 확대됐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는 분명히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수출이 문제인데요. 예. 뭐 최근에 20일까지 수출이 발표가 됐는데 예. 뭐 전체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 20일까지 보니까 한 4% 정도 증가했어요. 예. 계속 마이너스만 하다가 좀 증가했고요. 전년 대비요? 예. 예. 저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9월 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일하는 날짜가 많아가지고 실제 일하는 날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예, 그거는 20일까지 마이너스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감소폭이 좀 축소됐다는 의미고요. 아직도 이런 경제 지표하고 주가하고 괴리가 좁혀지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좀 더 남아 있다. 네. 예, 그래서 주가가 걔가 좀 더 뒤로 와야 된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9월 들어서 지금 일하는 날짜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늘은 게 아니고 예, 아니 늘었어요. 늘었어요. 예, 올해는? 늘었기 때문에 네. 20일까지 전체 수출은 증가했는데 아. 실제 일하는 날 계산해 보니까 예. 20일까지 보니까 작년보다 수출이 한 마이너스 10% 들어가 일평균 수출이 일평균으로. 예. 그 작년에는 이제 추석 연휴가 9월달 중순 정도 예 있었는데 맞습니다. 올해는 이제 10월로 넘어가니까. 예. 근데 일평균 수출이 그래도 긍정적인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거는 최근에 뭐 16억 달러, 17억 달러 유지됐거든요. 9월 네. 20일까지 보니까 일평균 수출이 19억 1천만 달러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19억 달러를 넘어선 거거든요. 아. 예,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가하고 이 일평균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은데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도 좀 앞서가고 있다. 아. 네. 주가가 조금 더 뒤로 와야 된다. 아.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제 달러가 많이 약세고 예.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다 보니까 외국 자본은 그래도 우리 주식 시장으로 좀 더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 뭐 그런 기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외국인들 우리 주식을 살 때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 성장, 한국 기업 수익을 보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 예, 제일 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 같다, 환율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외국인이 주식을 사죠. 네. 예, 그런데 문제는 뭐 1,180원 유지하다가 최근에 그 1,160원 밑으로 약간 내려갔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여기서 크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저 중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계속 4, 5년 동안 달러 가치 하락이고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보는데요. 예.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은 달러 가치가 약간 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최근에 보면 달러가 92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3.5 안팎에서 움직이는 달러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달러가 강세고 원화 가치도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네.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은 네. 뭐 한국 주식 그렇게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볼 때 멀리는 한국 경제 일평균 수출입 동향하고 많이 그 주가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그게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 주식을 많이 살 건 같지는 않고요. 예. 근데 중기적으로 보면은 원화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즉 원화 가치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올 연말 저는 내년 초에 가서는 외국인들이 주식 사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를 좀 봐도 외국인들 뭐 기관이 팔면은 또 이제 우리 뭐 동학개미라고 하지만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또 대거 매수를 하는 또 그런 모양새인데 이게 괜찮을까요?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말씀하신 대로 좀 조정이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무리한 그런 매수 같기도 하고. 뭐 견디면 되기는 되는데요. 예. 예, 이번 조정 거쳐 또 주가가 오를 것이기 때문에 예. 견디면 되는데 막바지에 들어가신 분들은 좀 손실폭이 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4월에서 7월까지는 주식에서 돈을 벌었는데요. 8월부터 사실상 거의 주가가 정체 상태거든요. 예. 네.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그 언택 관련주, 그리고 대표 같은 네이버 이런 거, 또 LG화학도 떨어졌고요. 예. 이런 주식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8월 달에는 거의 돈을 못 벌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9월 들어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뭐 가지고 계시면 되는데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신용 잔고가 17조 원까지 늘었거든요. 예. 신용 잔고라는 건 뭐냐면은 증권회사에서 돈을 빚내서. 빌려가지고 예. 주식을 사는 거예요. 예. 이게 이자가 증권회사 따르지만 5 내지 10%거든요. 굉장히 비싸네요. 90일짜리가 굉장히 비쌉니다. 네. 예,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은 예. 그거를 강제 매도 당할 수도 있어요. 일정 비율 이상 떨어져 버리면. 예. 네. 예, 그래서 신용을 얻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주식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올 수가 있는데요. 예. 그렇지 않고 조금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신 분이라면은 예. 그냥 이 시기를 견디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예전에 이제 주가가 오를 때는 또 조정이 올 수 있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받는 국면이다 보니까 또 오를 수 있다고 해서 상당히 좀 한두 달 앞서서 희망을 좀 주고 계시는 셈인데 얼마 정도 참으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앞으로 한 달 정도라고 보고 한 있습니다. 달요? 예, 특히 10월 중순까지 뭐 한 달 정도니까요. 그렇게 기간은 길지 않고요. 네. 지금 3월 이후로 저점을 치고 상승 추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런 상승 추세가 내년까지 가고요. 네, 네.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가 2018년 1월에 2600이 예, 예. 2608까지 갔었거든요. 네. 예. 예, 저는 뭐 내년 상반기까지 그거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한번 기록하리라고 아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비싸게 사셨더라도 네. 이번 국면에 뭐 종목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좀 견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으로 치면은 이제 미국 주식이 사실 우리 국내보다는 훨씬 더 조정폭이 큰 것 같은데요. 예. 미국은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상황이? 미국은 우리 주식보다 개가 주인에 너무 많이 앞서갔어요. 아. 예, 제가 평가해보면 우리 주식은 한 10% 정도 앞서갔다면은 네. 미국은 S&P 500 기준으로 한 24% 정도 앞서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너무 앞서갔죠. 예, 예. 그래서 미국 주가가 지금 나스닥이 한 10%가량 조정을 받고 네. 그다음에 S&P 500도 조만간 10% 조정받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네. 좀 미국 조정 주가도 한 10% 이상 네. 추가 조정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미국 주가는 사실 우리보다 너무 좀 가대평가돼 있습니다. 예. 네,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거기다 유동성, M2 같은 유동성을 넣어도 그렇게 가대평가돼 있거든요. 예, 그만큼 미국 주가가 우리보다 더 조정을 받는 것이죠. 거품이 좀 많다 보시는데 예, 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이른바 서학개미들 예. 미국 주식이 내려가는데도 지금 계속 투자 열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요새 전문분들 보면 저하고 많이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예. 어떻게 다른가요? 예. 예, 저는 뭐 돈 빌려서 주식 사서는 안 된다. 네. 여유자금으로 주식 투자해야 된다. 예. 뭐 제가 증권에서 30년 다니면서 그랬으니까요. 예. 그런데 요새 젊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돈 빌려가지고 아파트를 샀으면은
그 칭찬했지 않느냐 가격이 네. 많이 올랐으니까. 그 마찬가지로 주식도 예. 돈 빌려 사는 게 왜 나쁜 거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아파트하고 주식은 다르죠. 좀 다르죠. 아파트는 사는 데고요. 네, 네. 예, 자기 자산이 계속 남아 있는데 예. 예, 주식은 엄밀하게 자기 자산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심하니까 예. 마음이 매일 왔다 갔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아파트는 한번 사놨다면은 예. 저 오래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게 주식은 매일 보다 보니까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예. 손해 보고 더 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예. 예,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예. 뭐 10년짜리, 20년짜리 있고 원리금 상환 꾸준히 해가는데요. 그렇죠. 주식담보대출은 그렇게 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신용대출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얼마 후에는 갚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신용융자 증권에서 빌리면 그거 단기 대출이거든요. 그거 갚아야 돼요. 아. 그래서 저는 돈을 빌려서 집 투자, 집 사는 거하고 주식 사는 거하고는 성실장 좀 성장 다이다 그러는데 젊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용감한 건지 무모한 건지 참. 교수님 이제 우리 주식은 한 달 정도 참으면 좀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반등이 온다고 보시는데 미국 주식은 지금 거품이 좀 우리보다 많으니까 말하자면은 조정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아니, 방향은 같을 겁니다. 아. 근데 미국 조정이 단계 가파른 조정이라는 아. 거죠. 예. 네, 미국이나 우리 주가나 네, 방향은 같거든요. 네, S&P 500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최근 상관계수가 0.96 정도 됩니다. 네. 거의 같은 거의 방향으로. 일치하네요. 네. 근데 방향은 같은데 미국 주가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예. 또 오를 때는 아마 미국 주가가 더 탄력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도 조정이 오더라도 한 달 정도 참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지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궁금합니다. 기간의 문제예요. 내년까지만 보면은 네, 네. 좀 한 달 기다리시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도요. 예, 근데 저는 2022년 하반기, 2023년 가면은 전 세계가 부채 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한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기간의 문제인데 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만 보면은 지금 10월 한 달 조정 기간을 참으시면 된다. 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또 11월 초에 있는데 그건 변수가 좀 어떨까요? 변수 영향을 미칠까요? 예, 불확실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죠. 그 예. 전까지 이제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할지도 모르고요. 네, 네. 예, 그다음에 지금 저 부재자 투표가 올해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편 투표가 지금 쟁점이 되는 예, 거예요. 우편 투표. 그게 뭐 과거 평균이 한 5만 건 정도밖에 안 됐대요. 또 올해는 뭐 7만 건 정도, 70만 건 정도 된다는 네,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상황이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그 부정이다 예.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그런 불확실성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이제 연준에서 얼마 전에 그 예. FOMC 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열어 가지고 이제 물가를 당분간 한 2% 정도 이제 유지하는 수준으로 하고 제로 금리도 유지하겠다. 2023년까지는 예, 예, 이런 말은 이제 이게 뭐 미국 금리가 중요한 게 우리 당장의 주식에 이제 말하자면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주가에도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계속 돈을 풀겠다는 것은 금리를 한동안은 그냥 쭉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최근 그 FOMC에서 점도표를 보면은 2023년까지 0% 금리를 유지하겠다. 네, 대부분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근데 그 점도표라는 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예, 경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 작년 12월 FOMC 점도표를 보면은 올해 금리를 내리겠다고 점 찍은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네. 다 올리겠다고 점 찍었거든요. 예, 예. 근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예. 물론 그랬으면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금방 금리 0%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점도표라는 것은 언제든지 경제 상황에 따라 바꿔질 수가 있다. 아, 예. 근데 이제 점도표를 바꿀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인플레이션이죠. 예. 예, 그러니까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 고용 극대화거든요. 예. 물가는 좀 희생하고 고용 극대화를 달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2% 좀 위로 가든지 밑으로 가든지 시메트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그냥 통화정책 운영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2012년 이후로 미 연준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상승률만 2% 목표로 하는데 네. 그 이후로 올 7월까지 보니까 평균 1.4%밖에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과거 평균이 2% 미만이니까 네. 앞으로 몇 년은 2% 넘어도 괜찮다. 네, 금리를 안 올리겠다. 네, 네. 네, 그런 식인데요. 근데 문제는 물가가 오르면은 연준은 금리를 안 올리더라도
시장 금리에는 물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 시장 금리는 오를 수 올라볼 있다.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시장 금리가 올라버리면은 예. 이게 나중에 부채 문제도 터질 수 있고 네. 갈수록 또 주시장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평균 물가 목표제라고 보통 지금 예. 용어를 그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년치를 평균으로 해가지고 2%만 유지하면 괜찮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게 그 기간을 아직 안 정해놨어요. 안정했어요. 예, 기간도 안 정해놓고 그러니까 아직도 통화정책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거죠. 아. 예. 그 말만 그러면 2%만 해놓고 실제로는 예, 기간이 얼마 네. 2% 넘어가는가 그건 안 정해놓고요. 예, 그 다음에 2% 넘어가지고 3%, 4%, 5%, 몇 %까지 참을 것인가 그렇죠. 예. 이런 것도 안 정했거든요. 사실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 통화 정책이 예. 예. 상당히 좀 불확실한 측면도 있어요. 이제 오를 가능성도 있지만은 미국 금리가 지금 보면 이제 코로나가 아직 뭐 극복이 안 됐고 네. 2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고 경제 충격은 이제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미국 입장에서도 당분간 이제 돈을 조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하자 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 현실적인 가능성은 저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없습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예, 유럽 중앙은행, 예. 네네. 예, 그다음에 일본은행 예. 지금 마이너스 금리 이제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만약 코로나가 2차 확산돼 가지고 미국 경제가 더블 딥하면은 저는 더블 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경제가 올라갔다 다시 그 둔화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 되면 마이너스 금리 도입할 수가 있고요. 아, 예, 그다음에 또 연준이 도입하는 게 일본식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예. 그러는데 예. 상한선 이렇게. 예, 국제 10년짜리 상한선을 정해가지고 네. 예, 금리가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돈을 풀어가지고 국채를 사겠다는 거거든요. 네. 예, 저는 그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정책은 상당히 유동성이 많다고 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 네.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 디펜던트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계속 데이터 보면서 네, 네. 파월 그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계속 그거를 조정해 갈 겁니다. 근데 그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예.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만 그 마이너스 금리를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인 효과가 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냥 그 시중은행들이 그러면 돈을 많이 대출을 갖다가 많이 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오나요? 그게 일본, 유럽 중앙은행 보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아, 효과가. 그 마이너스 금리를 어디다 대입하면은 예. 이제 우리가 은행에다 요금을 예금하면은 우리 같은 경우 예금은행이 7%를 한국은행에다 맡겨야 되거든요. 네. 그건 지불 준비율, 지불 준비에는 준비금. 마이너스 금리를 네네. 부과하는 게 아니라요. 예. 초과 지불 준비율에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겁니다. 예, 은행이 법정 지불 준비율 이상으로 네. 그걸 중앙은행에 맡길 때 그거를 마이너스 금리로 도입하는 아. 거거든요. 근데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는 은행한테 기업 대출이나 가계 대출 해주라 네, 네. 예, 그런 신호를 주는 건데 예.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 대출, 기업 대출 해가지고 혹시 떼일 수가 있거든요. 네. 신용이 낮은 데다 대출해 주면은 그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게 중앙은행에다 맡긴 마이너스 금리보다 그게 손실이 더 크다면 대출 손실이 더 크다면은 아. 대출 안 해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있는데 그게 경제학자들 사이에 계속 논의가 되는데 별로 효과가 없다. 예. 그래서 스웨덴 중앙은행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했다가 그게 효과가 없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미국도 그게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면은 뭐 굳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판단할 수도 있지만 이제 경제가 네. 더 어려워지면은 예. 네. 그런 시도까지 중앙은행이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중앙은행이 뭔가를 다 해야 될 테니까요. 파월 연준장이 이번에도 그 기자간담회 하면서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게 그 마이너스 커브, 마이너스 금리, 일드 커브 컨트롤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일드컵 컨트롤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효과가 좀 있나요, 그거는? 일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소비 별로 안 늘어나고 투자 안 늘어나고 네. 예, 그러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오면은 네. 아무리 그 통화 정책을 써도 우리가 교과에서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 예. 돈 풀고 금리 내려도 소비 투자 안 늘어가죠. 예. 그러니까 미국은 유동성 함정에 빠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일본은 유동성 함정에 빠지다 보니까 네. 미국은 좀 다른데 예. 아마 미국은 일본하고 달리 조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